소원을 실현하는 사람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개 소원을 차례차례 이루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소원은 자연스레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을 강하게 의식하거나 강하게 갈망하지도, 그렇다고 결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소원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나는 그것을 원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안 돼. 왜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결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집착합니다. 또 못하겠다, 어렵다, 모르겠다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들 모두는 어떻게 하면 소원을 잘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뉴로 마케팅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AK 프라딥 박사의 저서 바잉 브레인에 실린 신경과학 연구에 의하면 사람 뇌의 정보 처리는 95%가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더 넓은 우주에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100%를 기준으로 얼마나 될까요? 우리 우주에서도 같은 비율로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5%에 불과하며 나머지 95%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로 우주는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를 이해하고 더 많은 에너지와 세계를 활용할 줄 알게 된다면 더 많은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로저 펜로즈 박사의 양전의 이론을 근거로 양자역학을 이용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여러 가지 법칙을 알려주는 퀀텀 시크릿입니다. 먼저 저자인 다카하시 히로카즈에 대해 책 앞 날개의 저자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단법인 EI 아카데미 대표이사이자 양자역학 코치이다. 런던 대학교 임페리얼 칼리지 물리학과에 합격한 후 일본에 귀국해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이공학부에 입학했다. 이후 동대학원에 진학해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인 로저 펜로즈 박사의 양자의 이론을 근거로 양자역학을 응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학생 시절부터 계속 공부했던 동양철학, 성공심리학, 뇌과학, 코칭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하고 과학적 코칭 메소드인 양자역학 코칭사를 확립했다. 저도 최근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이중순리 실험과 다른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파고들면서 끌어당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입증하는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냥 가설이나 유사과학이 이제 더 이상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 더욱 확실한 메시지를 얻었고 끌어당김과 심상화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끌어당김이 잘 안 돼요. 이미지로 심상화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는 에너지 단계에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중순리과 소원을 이루는 단계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제 퀀텀 시크릿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물리학은 크게 두 분야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고전역학,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양자역학입니다. 고전역학은 눈에 보이는 거시 세계에서 성립하는 자연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면 공이 포물선상에 그리는 궤도를 예측하거나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 운동 법칙을 해명하는 과정이 고전역학입니다. 반면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서 성립하는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잘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주스가 됩니다. 주스는 대부분이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 분자 H2O를 잘게 분해해 보면 수소 원자 H 2개와 산소 원자 O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는 그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계속해서 잘게 쪼개지면 분자가 됩니다.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고 전자,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성자와 양성자 속에는 쿼크라고 하는 세 개의 소립자가 존재합니다. 소립자란 더 잘게 나눠지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 사용하는 컴퓨터, 사는 집, 우리의 신체도 사실 모두 미시세계에서는 같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같은 소립자로 구성되어 있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립자의 조합에 따라 식물이나 동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며 다양한 사물이 된다면 우주에 있는 각종 생명체나 동물, 식물, 인간 모두가 보이지 않는 소립자의 바다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원자, 전자, 소립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자연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명하는 학문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양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가진 매우 작은 물질 또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입니다. 즉 만물의 근원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구성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보이는 세계는 육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음이나 감정일 것입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므로 질량의 식으로 표현하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주파수의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눈에 보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체는 태양이나 형광 등의 빛을 받으면 특정 색만 반사하는데 그 반사된 색이 눈의 망막을 통해 전기 신호로 바뀌고 뇌에서는 이미지로 비춰집니다. 눈에는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의 빛을 판별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시세포가 있고 각 색의 빛을 감지하는 비율로 색이 결정됩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빛이 닿아도 전혀 반사되지 않아 지구에서 관측할 수 없는 완전한 암흑을 뜻합니다. 즉, 존재는 확인했지만 현재의 관측 기술로는 전혀 관찰할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관찰할 수 없는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덕분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는 한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면 당신과 당신이 사용하는 컴퓨터 사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 사이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이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우주 공간에도 똑같이 광학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은하계의 회전 운동에 인력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계산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측되지는 않지만 중력에 영향을 받는 무엇인가 존재하는데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의 물질이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하는 원인이 되는 미지의 에너지입니다. 우주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우주에서 과학으로 해명된 부분은 단 5%뿐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양자역학을 사용하면 지금까지 해명되지 않았던 영적 세계도 해명이 가능합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실험이 바로 1807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토마스 영이 이 실험을 한 이유는 빛의 정체가 파동인지 입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광원과 스크린 사이에 이중 슬릿을 설치해 빛이 어떻게 나아가 스크린 위에 투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빛은 중첩돼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서 스크린 위에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파동이 합쳐져서 강해지면 빛은 밝아지고 합쳐져서 약해지면 어두워져 흰색과 검은색의 줄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빛은 에너지의 작은 덩어리인 입자다라는 광양자 가설을 주장하고 1923년 미국의 물리학자 아서 콤프턴이 이 가설을 실증해서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하다는 빛의 이중성 사실이 밝혀졌죠. 그러다 기술이 진보해 현대에는 영의 이중슬릿 실험과 똑같은 실험을 전자에 적용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전자총으로 전자를 하나씩 쏘면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해 스크린의 간섭 무늬가 비춰집니다. 이 실험을 통해 입자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 간섭 무늬를 만드는 신기한 현상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관측 장치를 설치했을 때 누군가가 관측을 하려고 하니 관측을 하지 않았을 때 전자가 파동 형태로 간섭 무늬를 나타내던 것이 관측을 하게 되자 스크린에는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고 입자처럼 움직여서 두 개의 슬릿을 똑바로 통과한 흔적만 스크린 위에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즉,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파동처럼 움직이고 누가 관측하면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점에서 전자와 같은 소립자는 이중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측하려는 행위가 소립자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관측 문제라고 합니다. 예로 들자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비슷합니다. 소립자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보기 시작하는 순간 멈춰버립니다. 상사가 보지 않을 때는 계속 웹서핑만 하면서 느긋하게 일하다가 상사가 볼 때는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과도 비슷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관측되지 않는 소립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관측되는 소립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양자역학적으로는 보이는 세계는 입자성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성을 보입니다. 양자역학적 소원 실현의 원리. 지금부터는 드디어 소원 실현의 원리를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립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관측되면 입자가 되는 이중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식, 이미지, 사고,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파동의 성질을 가집니다. 반면 물질이나 현실은 관측할 수 있으므로 입자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의식, 이미지, 사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관측이 되면 물질화되고 현실화됩니다. 그렇다면 소원 실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 이미지, 사고가 인식, 관측을 통해 현실이 되면서 가능해집니다. 불확정성 원리를 제안한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파동 상태에서 의식이 어떤 물질이나 사건을 인식하면
가능성이 있었던 그 물질이나 사건은 가능성 영역에서 물리 세계로 나갑니다. 라는 말로 어떤 일이 현실화되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의식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난해한 이중 순리 실험을 두고 과학자들의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 중 가장 널리 인정받는 해석법이 바로 양자역학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닐스 보어의 코펜하겐 해석법인데요. 코펜하겐 해석법의 핵심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무한하게 겹쳐져 있는 확률의 바다다. 이 가능성의 바다인 우주에서는 그 어떤 가능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다가 어느 한 가지 가능성이 인간의 의지로 관측되는 순간 그 관측된 가능성이 우리의 현실로 고정되는 입자로 나타나게 된다.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다시 쉽게 요약해서 말해볼게요. 우리 우주는 내가 스마트 스토어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유튜브로 또는 작가로 사업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평범하게 살거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의 연속으로 실패한 삶을 살 가능성도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하나의 의식으로 성공한 삶을 관측하기 시작하면 그 관측된 가능성이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기본 원리인 상상하고 시각화를 통해 의식을 집중하고 관측하면 불확정 상태의 가능성들이 현실로 고정된다는 원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 양자역학 소원 실현의 원리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1단계 의식한다. 이상적인 상태를 의식한다. 예,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집을 의식한다. 2단계 이미지가 떠오른다. 의식하면 이미지가 떠오른다. 예, 새하얀 단독주택에 정원이 있는 집을 떠올린다. 3단계 사고가 작용한다. 이미지가 떠오르면 사고가 작용한다. 예, 새하얀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할까? 4단계 구체적인 행동이 명확해진다. 사고가 작용하면 그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 예, 단독주택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견적을 낸다. 5단계 실행한다. 실제로 행동해 현실이 이상에 가까워진다. 예, 매달 10만 엔을 저축해 연간 120만 엔을 모은다. 이것이 소원을 실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사람들은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 이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을 이용한 실험이나 현상을 예로 들면서 우주를 지배하는 성공 법칙을 배우면 소원을 실현하는 비결, 마음가짐이나 방법 등이 놀라울 만큼 쉽게 이해가 됩니다. 파동이 같은 물체가 공명해 현실이 바뀐다. 사람도 같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같은 성향인 친구끼리 모이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다양한 물질이 같은 파장이나 진동수로 공명하고 서로 끌어당겨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파동의 법칙이 바로 이 같은 원리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플러스 파동은 플러스 현상을 끌어당기고 마이너스 파동은 마이너스 현상을 끌어당긴다는 법칙입니다. 즉,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나 파동의 공명에 현실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소원을 잘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소원을 차근차근 실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소원을 의도로 바꾸면 됩니다.
소원을 의도로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소원이 실현됩니다. 실제로 나는 코칭을 할 때 고객의 소원을 의도로 바꾸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소원을 의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상상할 때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해야 합니다.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으면 현실로 만들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면 근처에 있는 메밀국수 가게에서 메밀국수를 먹고 싶다고 상상할 때 근처에 메밀국수 가게가 있으면 바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내일 수중에 1억엔이 있으리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1억엔을 벌었던 경험도 없고 1억엔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은 현실감 있게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우면 실현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현장감을 가지고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는 일은 현실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되고 싶은 자신이나 이상적인 삶, 꿈이나 목표에 대해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명확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왠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정도의 이미지인 경우에는 애매한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애매한 주파수는 애매한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면 생생하게 떠올려 상상하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물질화하기 쉬워집니다. 즉, 마음속에서 그린 이미지나 비전이 명확해지고 에너지 양이 클수록 현실 세계에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 저는 이 관계성을 상상 에너지의 양으로 보고 8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상상할 때 그것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따라서 현실이 될지 아닐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현실화가 어렵습니다. 반면 6단계에서 8단계는 현실화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일이든 만만하게 생각하면 소원은 차례차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만만한 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1단계에서 3단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단계, 무리라고 생각하는 단계, 어렵다고 생각하는 단계, 4단계와 5단계,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단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다음은 현실 가능성이 큰 6단계에서 8단계입니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단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 실제로 프로 스포츠 선수나 올림픽 대표 선수는 연습할 때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장면이나 골을 넣는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면 잠재의식에 깊이 입력돼 뇌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주파수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지를 떠올려 잠재의식을 바꾸고 멘탈 블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코칭할 때 먼저 현장감을 가지고 상상하도록 말로 유도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더 구체화되고 이미지의 파동과 공명에 실제 현실로 끌어당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 손바닥 위에 레몬이 있다고 떠올려 봅시다. 그 레몬을 왼손으로 꽉 눌러 찌부러뜨려서 손바닥에 레몬즙이 흘러 넘치게 하고 그 즙을 살짝 입속에 떨어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입안이 레몬즙으로 가득 찬 것처럼 신맛이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레몬을 먹지 않았는데도 입안이 시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뇌가 이미지를 떠올리기만 해도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상상이 사람의 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일은 뇌에서 이미지로 일어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물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하와이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억만장자가 돼 호화 저택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상대와 결혼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로 성공해 연봉 1억엔을 달성하는 일도 상상의 세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상상에 한계가 없고 파동처럼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인생의 창조주입니다. 상상은 무엇이든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이상적인 삶을 상상해 봅시다. 오늘 낭독해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11가지 법칙에 대해 각 챕터마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예시를 들어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많은 자기계발서들 중에서도 최근에 제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믿음을 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소원을 이루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